2025년 한 해 전세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은 피해만 세면 훨씬 많겠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피해의 대부분이 방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한 장만 제대로 읽고 보증보험을 확인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기본 권리 3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단 3시간 투자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신원과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떼서 정말 이 사람이 집주인인지 본인 확인. 둘째, 대출 현황 파악. 근저당이 얼마나 걸려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인지 확인. 셋째, 보증보험 여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들었는지 확인. 넷째, 계약서 법적 검토. 이상 징후 3가지 확인. 다섯째, 현장 답사, 건물 상태, 이웃 물어보기. 여섯째, 계약서 서명 전 법무사나 임차인 컨설턴트 최종 검토. 이 6단계를 거치면 전세 사기 위험은 극도로 낮춥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입니다. 이걸 모르고 전세 계약하는 건 신원 확인 없이 돈을 주는 거나 같습니다.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갑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3가지. 첫째,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정확히 같은지. 이름이 조금만 다르거나 상호가 다르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권 이전 연월일, 언제 이 사람이 집을 샀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샀다면 뭔가 급하게 팔려고 하는 건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셋째,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 가압류가 있으면 채권자들이 집을 묶어놓은 것, 이 상태에서 계약하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전세 사기 위험이 을구에 숨어 있거든요. 을구에서 봐야 할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째, 근저당권. 은행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대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설정되었는지 확인.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인데 근저당이 4억이라? 이건 큰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선순위 전세권. 내가 구하려는 집에 이미 다른 전세인이 선순위로 있으면 내 보증금이 그 사람보다 나중에 돌아옵니다. 전세금 3억인데 선순위 전세가 2억이면 실제로 나는 1억 보증금만 보호받습니다. 셋째, 임차권. 법정 기한이 몇 년인지 확인. 임차권 설정 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연장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그 밖의 권리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부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가장 흔한 패턴은 이겁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전대차, 뒤층에 다시 전세 주기 하거나 투자에 날려서 나중에 돈을 못 돌려주는 거, 이걸 방지하려면 임대인의 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질문할 것들. 첫째, 이 건물 전체에 내 외 몇 채의 전세가 있는가? 만약 3층 건물의 전세가 5호라면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돈을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나 외에 다른 전세인이 몇 명인가? 그들의 보증금이 총 얼마인가? 예를 들어 3층 건물의 전세 여허, 총 보증금 15억인데 임대인이 은행 대출이 2억분이라면 나머지 13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셋째, 이 건물 매매가가 몇인가? 등기부의 권리금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내 전세금이 시세의 9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집값 이상으로 전세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2025년부터 전세 시장이 크게 변했습니다. 바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못 줄 때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요건을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거나 기보증 전세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가입기관은 세 곳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월세보증금보험 SH, 손해보험사 상품. 여기서 중요한 건 보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이라고 해서 보증사가 3억을 다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에 따라 보증 한도가 정해집니다. 아파트는 9억 이하인 경우 최대 3억, 9억 초과인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단독 다가구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3억인데 보증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보험 받기라는 뜻입니다. 전세 계약자로서 알아야 할 법적 권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내 전세권이 새 주인한테도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 계약하고 2년 뒤에 임대인이 집을 팔았어. 그래도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보증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주인은 내 전세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이 대항력이 생기는 조건은 뭘까요? 주민등록증을 그 주소로 옮기고 2개월이 지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집을 경매에 넘겼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비는 보통 4만 원 정도이고 법무사나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임대인이 빌린 돈이 많아서 집을 경매로 넘겼을 때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경매 진행비 재산세 딤차인 전세금 근저당권자 기타 채권자 순입니다. 전세금 우선순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세 계약할 때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5명이 있고 경매로 나온 돈이 총 10억이라면 선순위 5명이 먼저 나눠가지고 남은 돈으로 나는 보증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에서 선순위 임차인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선순위 임차인이 3명 이상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권리는 대금 점유 항변권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약속한 대로 집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안 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날짜에 임대인이 전세입자를 명도하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전세금을 무조건 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법원에 소송을 걸면 결국 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권리는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집을 안 맡기면 전세금을 안 드리겠습니다라는 강한 신호를 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협상하면 임대인이 대부분 서둘러 명도를 처리합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조항 5가지입니다. 첫째, 임차 기간. 몇 년인가? 보통 2년 또는 4년인데 2년이 표준입니다. 둘째, 보증금과 월세. 전세인데도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셋째, 특약 사항. 리모델링, 도배, 하자 책임 같은 게 적혀 있나? 없으면 임대인 책임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넷째, 보증보험료 부담자.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이 낼지 임차인이 낼지 명시. 보통 임대인이 내야 하는데 계약서에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다섯째, 연체 이자율.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이자율이 몇 %인지. 명시가 없으면 법정 이자율 5%가 적용됩니다. 이 5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추가 기입하거나 수정하세요. 계약 전 현장을 직접 답사할 때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건물 외부 상태. 균열이 있는가? 외벽이 낡아 있는가? 스쳐나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눈에 띄는 균열이 있으면 구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붕 속상 상태. 물이 샌다는 불만이 많은 건 아닌가? 여름에는 실제로 우수가 안 처리되면 누수가 생깁니다. 셋째, 화장실 부엌 상태. 곰팡이가 없는가? 배수가 잘 되는가? 이런 게 있으면 방수나 환기 문제. 넷째, 난방 상태. 겨울이 아니어도 온열 한번 켜보세요.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보일러 문제. 다섯째, 이웃 소음. 위층에서 발소리가 크지 않은가? 옆집 냉실기 실외기 소음은 없는가? 여섯째, 주변 환경. 악취, 소음, 학교까지의 거리 확인.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나 이웃에게 임대인의 평판을 직접 물어보세요. 전대차란 임대인이 빌린 돈을 회전시키려고 위층에 다시 전세를 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층 세입자가 경매로 나가면 전체가 연쇄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전대차 위험 신호를 확인하세요. 첫째, 건물에 임차인이 너무 많다. 4층 건물에 전세가 3호 이상이면 의심. 둘째, 임대인이 건물에 살지 않는다. 건물주가 건물에 살지 않고 어디 멀리 있다면 전세금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을 가능성. 셋째, 전세금이 계속 올라간다. 같은 건물, 같은 평형이 계속 올라간다면 뭔가 비정상. 넷째, 임대인이 추가 대출 받으려고 한다. 계약 후에 보험료 좀 빼달라, 이사비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면 위험 신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마지막 체크입니다. 첫째, 인적 사항 확인. 임대인 김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확한가? 서명 전에 한 글자라도 다르면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소 표기. 계약 대상 주소가 정확한가? 호수가 맞는가? 셋째, 금액. 보증금 금액이 맞는가? 이자율, 월세는 맞는가? 숫자 한 개를 놓쳐서 수천만 원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특약 사항. 추가로 약속한 내용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가? 이 영상에서 언급한 5가지 필수 조항이 모두 있는가? 다섯째, 서명 및 인장. 임대인의 서명과 인장이 명확한가?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가? 여섯째, 사본 확보. 서명 후 임대인 사본, 나의 사본 따로 받았는가? 이 모든 게 확인되면 이제 임차권 등기소로 가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났으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첫째, 임대인 김차인 본인 확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둘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미 띄었으면 괜찮습니다. 셋째,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넷째, 계약서 원본. 임대인 김차인 서명과 인장이 있는 것. 이 서류들을 들고 법무사 사무실을 가면 온라인 등기소 접속해서 등기를 신청해줍니다. 소요시간은 5분 정도고 비용은 4만원대. 3에서 5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확인서를 받아서 따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서류 하나가 당신의 권리를 증명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전세금을 송금해도 됩니다. 하지만 송금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첫째, 임차권 등기 완료 증명서가 있는가? 둘째, 임대인이 명시한 계좌가 정말 임대인의 계좌인가? 사기범들은 임대인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임대인이 받을 전입신고 기한을 명확히 했는가? 보통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넷째, 이사 전에 전세입자가 명도를 했는가? 이사 당일날 전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확인되면 송금하세요. 대금은 송금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수령 확인서도 받으세요. 전세 계약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몇십 년을 한 집에서 살 수 있고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은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전세 사기의 90%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의 법적 권리 3가지, 대항력 구선 변제권 대금 점유 항변권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계약 전 현장 답사와 주변 이웃 탐문은 그 어떤 서류보다 귀중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명 전에 1시간만 투자해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읽고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하세요. 이것만으로 당신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뷰파인더였습니다.